오토바이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나가서 이제 큰 길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나가서 좌우 살피고 아이쿠 이런 자 여기서요 저기 건너편에 여기요 이분이 길을 건너려고 차 지나가는 거 보고 있어요. 좌우를 살피고 있어요. 좌우를. 그리고 차가 오니까 건너요. 건너는데 마침 오토바이가 이분이 이쪽에서 오는 차 없는 거 봤고 이쪽으로 차 다 지나가고 차 저쪽 좀 멀리 있다 싶으니까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살피죠? 예, 좌우 살피고 천천히 내려서 차 지나가는 거 보고 이 사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나갈 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지워졌나? 여기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로드뷰 이렇게 생겼어요. 횡단보도 이게 지워진 것 같네. 여기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좌회전할 거예요. 나가서 여기서 아까 여기 있다가 들어온 거죠. 이쪽으로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네요. 얼마큼 가야 있나요? 저기까지 거리가 보자 한 100m 될까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큰 건물이 있네요. 후평 3동 행정복지센터 50m는 넘겠죠. 예. 이 버스 보세요. 버스가 서 있고 버스 2대 그 다음에 여기 3대, 4대, 5대 한 50에 7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략 70m는 넘을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요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 뒤에 건물 최소한 70m는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여기 더 멀어. 여기 저 멀리 있어요. 여기는 한 150m 이상 되겠는데. 여기는 뭐 150m 이상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다시 아까 그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사고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까 거기 맞죠? 여기서 좌회전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또 투표해 볼까? 투표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아까 실제 상황은 횡단보도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쪽은 저기 한 70m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있고요. 이쪽은 한 100에서 1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 있던 보행자가 저쪽으로 70 내지 100m, 이쪽으로 100 내지 150m 걸어가서 횡단보도로 건너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좌우 살피면서 그냥 신호등 넘 교차를 건널까요? 여러분들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횡단보도로 걸어가서 건넌다가 한 20% 가까운 것 같네요. 네. 자, 18%, 1번이 18%, 2번이 82%. 이번에는 솔직히 나 같으면 어떡한다. 솔직히 내가 아까 그 여성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다. 나 횡단보도로 가서 건넌다. 아니다. 그냥 저 여자처럼 이렇게 좌우 살피면 차가 없을 때 건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 시작. 본인이었다면, 아까 그 여성, 내가 그 여성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기까지 막상 보면 가면 더 멀 것 같아요. 70에서 100m, 100에서 150m. 비슷하네요. 나는 횡단보도로 간다 14%, 좌우 살피며 신호 없는 교차로 건너간다 86%. 그러나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어떤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분한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좁은 골목길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좀 지워졌어요. 좌우로는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몇 미터나 가야 될까요? 질문자는 보행자 과실 몇 % 의견인가요? 운전자 보험 미가입, 이분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그게 다쳤으니까 형사합의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횡단보도는 사고 난 지점 양쪽으로 150m 가량에 두 군데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은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네, 갑자기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보행자도 50%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고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좌우 150m로 걸어가서 횡단보도로 건넜어야 될까요? 질문자가 보행자였다면 어떻게 건넜어야 했을까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 150m 되는데요. 근데 저 같으면 횡단보도로 건넜을 겁니다라고 하시네요. 저 같으면. 예. 지금 보니까 35m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땐 35m는 아니고요. 한쪽은 70에서 100m? 한쪽은 100에서 150m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할 겁니다. 불박 오토바이. 자, 여기 횡단보도 지워졌네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좌우 살피고 차가 없어서 네, 이 사고 오토바이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횡단보도를 건넌다 아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오토바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토바이 잘못이 있다 76%, 오토바이 잘못 없다 2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투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고 저 여성이 지금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 여성의 무단횡단 사고다라고 하셨어요. 횡단보도 아닌 곳을 갑자기 와서 무단횡단 사고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무단횡단일까요? 무단횡단 아닐까요? 저 여성은 무단횡단일까요? 아닐까요? 투표 시작. 좀 어렵죠? 무단횡단이다가 30%, 무단횡단 아니다가 70%.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횡단시설, 횡단보도, 지하도, 지하보도, 육교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도를 건너는 거.
그게 무단횡단이죠.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지그재그를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최단거리로 좌우 살피면서 건너야 됩니다. 아까 그 여성분 똑바로 건넜고 좌우 살폈어요.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요. 그럼 저기까지 가야 된다, 저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어떤 경우, 얼마까지가 횡단시설이 있는 곳일까요? 저 시구벌에 가면은 우리 집이 여기 있고 길 건너에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몇 개 없어서 가운데 중앙선이 그에 있어요. 엄마가 두부하고 콩나물 사와라. 그러니까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했더니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가려니까 저기 학교 앞에 가서 1km 걸어가야 돼요. 일단 동네라서 1km까지 가갖고서 거기서 횡단보도 건너갖고 다시 1km 와갖고 예. 그 다시 또 딱 웃기잖아요. 그러면 70m는 바로 근처, 70m, 100m인지 모르지만 시내는 한 200m? 한 200m마다 하나씩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횡단 방지 시설도 돼 있고 중앙선도 있고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는 건너가면 안 된다고 뻔히 보이죠. 그런데요, 이곳은 어떤가요? 여기는 이곳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차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차들이 첫째 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정지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쪽 횡단보도 하나 있고 이쪽 횡단보도 있고 물론 제일 안전한 거는 횡단보도로 가는 게 좋은데 여기는 중앙선도 끊겨 있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이곳에서는요 도로교통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도로의 횡단,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이런 데를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해야 돼요. 지그재그로 건너가면 안 되고요. 자, 한편 도로교통법 27조의 3항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뭐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바로 여기에요. 이런 곳에서는 그런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 횡단보도 저쪽 여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예요. 여기를 건너는 보행자 있을 때는 그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27조가 보행자 보호예요. 그래서 이번 사고 질문자께서는 내 잘못이 없어야 되고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되고 보행자 잘못이 적어도 50%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에 가면 오토바이 잘못 한 7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런 사건 제가 해봤는데요. 한 75대 25 정도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특히 좌회전할 때 저렇게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비해서요. 횡단보도가 없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과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풀박차 가다가 아이고 어린이들이 저기서 어린이 둘이 뛰어오네요. 여기서요. 여기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이에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곳. 예. 그럼 여기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했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지만은 아까 그 경우, 춘천에서 있었던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보행자 보호, 아까 27조 몇 항이었나요? 27조 3항. 이게 바로 요새 우회전 방법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회전 했을 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바로 27조에 나오는 거예요. 27조 1항, 2항 그게 횡단보도고요. 이 3항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7조 1항, 2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7조가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그러면 멈춰야 된다. 당연하죠. 횡단보도에서요. 그죠?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려고 할 때 공무원이나 또는 신호에 따라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가 바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또는 그 근처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거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춘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27조 3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단횡단자 아니에요. 그 여성분과 합의하셔야 됩니다. 합의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진단 1주당 벌금 한 5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2주면 100만 원, 3주면 한 150만 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더분들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디 부러져갖고 많이 다치면은 막 6주 이렇게 넘으면 막 300만 원, 경우에 따라 500만 원씩 내야 될 수 있어요.